안녕하세요. 카르다노 앰베서더 디노입니다.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서 카르다노의 스테이킹 프로세스에 대해 확인을 하지 않고 게시를 하며 카르다니안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스테이킹 수수료가 높고 자산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은 이더리움의 스테이킹을 의미하는데요. 카르다노 SPO들이 서버를 항상 온라인 상태로 유지하지 않더라도 보상받을 양이 적어질 수는 있겠지만 자산을 잃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찰스도 마치 AI로부터 질문을 하고 그 결과를 그대로 올린 것과 같은 코인텔레그래프의 무능함을 비난하였습니다. 카르다노의 사이드체인으로 공개되었던 미드나잇 블록체인의 CEO가 결정되었고 IOG 팀으로 최근 합류하였습니다. 금융사에서 규정 준수 관련 업무를 맡았었고 오픈소스 솔루션을 주도해본 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드나잇은 D앱들의 정책에 따라 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프라이빗 사이드체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코인베이스는 최근 SEC에서의 거래소 제재를 의식한 것일지 모르겠으나 자체적인 스테이크 풀 운영에서 벗어나 커뮤니티 풀에 위임할 것을 밝혔는데요. 코인베이스는 현재 어벤져스 풀을 운영 중인 카르다노 생태계에서 두 번째로 큰 스테이크 풀 그룹을 보유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위에 보이시는 솔로는 제가 운영하는 디노풀처럼 단일 풀을 운영하는 운영자들의 퍼센테이지입니다. 카르다노 프로젝트에 대해서 조금의 흠이라도 보이면 선동을 일삼고 있는 반회사가 이번에는 D앱에서 발생된 문제를 카르다노 전체 네트워크의 문제로 확대 해석하는 트윗을 올렸는데요. 문제의 발단은 특정 D앱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수행할 때 담보금 ADA를 설정하지 않아서 트랜잭션 수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카르다노는 작년 바지라드 포크 이후 플루토스 버전2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작성할 수 있고 그에 대한 특성 중 하나로 담보금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더라도 동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은 D앱들은 여전히 담보금 설정이 지갑에서 명시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개발되지 않은 D앱이 반회사 본인이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 인디고의 D앱이었는데요. 카르다노를 디스하려다 본인이 서포트하고 있는 인디고 D앱을 디스하는 오픈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카르다노 최초의 사이드체인 밀코메다를 개발 및 운영하고 있는 DC스파크에서 스마트 컨트랙트의 복잡도를 완화시키기 위해 지갑의 계정을 추상화시키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관련된 카르다노 개선 제안은 CIP38로 스마트 컨트랙트로 지갑을 생성할 수 있게 되므로 코딩을 통한 다양한 오퍼레이션 혹은 추가적인 보안 확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온체인 분석업체 센티멘트에서 ADA를 1만 개 이상 보유한 홀더들의 수가 지난 5개월간 꾸준히 상승한 것을 근거로 들며 ADA의 가격 퍼포먼스에 대해 낙관적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IOG에서 3월에 진행된 메인넷 환경에서의 히드라 헤드의 워크샵 영상을 공개하였습니다. 비교적 간단한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해 본 것이기에 더 많은 기능을 추가하여 다양한 케이스로 테스트를 수행해 볼 예정이고 향후 로드맵 제시 및 커뮤니티 차원의 토론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카르다노가 단기간이지만 탈비트적인 면모를 보이며 가격 상승함에 따라 3월 31일에 코인 오브 더 데이에 코인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암호화폐 네트워크에서의 관심이 단기간에 집중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카르다노를 기반으로 개발하고 있는 프로젝트들 중에서 옵신이라는 프로젝트가 2주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해당 프로젝트는 하스켈로 만들어진 카르다노의 스마트 컨트랙트 언어 플루토스를 개발자들이 손쉽게 다룰 수 있도록 파이썬 언어로 작성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제가 알기로 웬만한 개발자분들은 파이썬을 대부분 다룰 수 있고 개발을 관둔 지 10년이 넘은 저도 파이썬은 어느 정도 다룰 줄 아는 만큼 대중적인 언어인데요. 옵신을 통해 카르다노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작성하면 스크립트의 사이즈도 상당히 감소를 하고 당연히 이를 구동시키기 위한 컴퓨팅 리소스도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에 필요한 수수료 또한 절반 이상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D앱과 카르다노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더욱 개선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DC스파크에서는 TXPipe.io와 협력해서 D앱들이 활용할 백엔드 지갑을 오픈소스화 시켜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처럼 카르다노는 D앱들이 운용되기에 최적의 상태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DC스파크의 공동 설립자 중 한 명인 세바스찬이 곧 카르다노가 EVM 체인을 지원하는 최고의 블록체인이 될 것이라고 트윗했습니다. 이런 자신감 넘치는 발표를 한 이유는 카르다노의 지갑을 통해 카르다노의 EVM을 지원하는 사이드체인에 들어서는 각종 D앱들과 서로 소통하며 D앱의 수수료를 지출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원래는 서로 다른 네트워크의 지갑과 D앱들은 서로 프로토콜이 맞지 않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카르다노는 지난 발렌타인 하드포크를 통해 암호화 프리미티브가 활성화된 상태로 쉽게 말해 같은 암호화 체계를 갖추었다면 서로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더라도
카르다노의 지갑을 이용해서 EVM의 DApp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밀콤에다가 최초로 구현을 완료하였고 3월 10일부터 보안감사를 받고 있었는데 이것이 곧 완료가 될 것으로 보이기에 해당 트윗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밀콤에다에서의 해당 보안감사가 완료가 되면 금년 초에 IOG가 발표한 EVM 사이드체인 툴킷으로 만들어지는 다양한 사이드체인 네트워크에서 해당 동일한 방식을 적용해서 사이드체인에 들어서는 다양한 EVM 기반의 DApp들, 즉 이더리움에 최적화된 DApp들을 카르다노의 자산을 이용해서 지갑을 통해 이용할 수 있게 되므로 카르다노의 글로벌 채택 가속화에 도움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세바스찬은 또 다른 트윗을 통해 폴리곤의 ZK EVM과 맞먹는 발표라며 자화자찬하기도 했고 각종 미디어에서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카르다노 온체인 TVL은 금주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온체인 DApp들의 TVL 랭크는 이제 민수합이 압도적인 상황으로 더미넌스가 38%를 넘어섰습니다. 제드는 1달러를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 지난번에 방송으로 알려드렸던 바이낸스 스테이크풀에서 보내진 ADA 3억 8천만 개는 여전히 한 지갑에 모여 있습니다. 3월 31일 새벽 1시 30분에 3월의 카르다노 360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소개된 내용은 3월 초 콜로라도에서 진행된 카르다노의 마지막 로드맵인 볼테르 시대를 위해 개선안인 CIP1694에 대한 워크숍이었습니다. IOG, 이모고, 카르다노 재단 및 커뮤니티의 주요 리더들과 이틀간 진행이 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결정되는 내용은 없었지만 라운드 테이블 형태로 각자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아이디어를 모으는 과정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뛰어난 설계가 이루어질 수는 없으므로 각 계층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들어보면서 설계해 나가는 방식으로 거버넌스를 진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ADA의 위임권을 받아 투표를 진행하는 DREPS에 대한 내용, 투표에 대한 임계값과 커뮤니티에 어떤 도구를 제공할지, 그리고 펀딩금은 어떻게 활용될지 등 다양한 주제가 실제로 거론되고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첫 초기 단계 모임이 완료가 되었고 금년 7월까지 이러한 모임이 지속된다고 하는데요. 최근 3월 31일에도 가상환경에서 워크숍이 진행되기도 하였습니다. 찰스도 출연하는 실제 토론하는 영상도 공개가 되었는데요. 카르다노의 생태계가 작지 않고 연관된 커뮤니티와 그에 따른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의사소통 과정과 어떤 것은 취하되 어떤 것은 포기하는 트레이드오프 과정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렵고 복잡한 과제라는 대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카르다노 프로젝트의 보안과 안정성 및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워크숍을 하는 것이고 CIP1694는 계속 업데이트 될 것이며 더 많은 소식들도 공유가 될 것이니 지켜봐달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영상은 원체인의 부사장이 출연하여 카르다노 테스트넷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원체인과 카르다노 간의 상호 운용성을 향상시킬 교차체인 브릿지의 가용성 테스트에 대한 인터뷰였습니다. 실제로 이번 주에 관련된 내용의 트윗을 확인할 수도 있었는데요. 세바스찬이 샤우트아웃한 밀콤에다가 랩트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할 수 있듯이 원체인에서도 발렌타인 하드포크 후 활성화된 암호화폐 프리미티브 기능으로 서로 간에 호환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테스트넷 과정에서 버그를 발견하는 사람에겐 버그 바운티 상금도 지급될 예정입니다. 네 번째는 지난 영상에서도 소개드렸던 카르다노의 P2P 네트워킹 활성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카르다노의 스마트 컨택트 작성을 위해 자바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개발하고 있는 AKN에 대한 소개와 카르다노 블록체인 인프라 얼라이언스가 카르다노 프로젝트를 위해 수행하고 있는 오픈소스 프로젝트 간의 커뮤니케이션과 개발 기여에 대한 공유 내용이 있었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DC스파크와 TC파이프의 백엔드 지갑의 오픈소스와도 해당 카르다노 블록체인 인프라 얼라이언스에서 진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카르다노의 NFT 프로젝트로 유명한 클레이네이션에 대한 최근 동향 소개 영상이었습니다. NFT를 담보로 대출 및 차용 DApp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루이드 토큰에서 ADA뿐만 아니라 제드를 빌릴 수 있음에 따른 안전한 대출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활용될 수 있는 사용 사례에 대해 코티에서 트윗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NFT를 담보로 사전 협약된 다른 프로젝트의 토큰들도 빌릴 수 있게끔 그 대출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토큰이 지원될 수도 있다 하는데요. 이더리움과 솔라나 등 다양한 크로스체인 대출 차용 서비스도 목표로 하고 있는 플루이드 토큰의 ISPO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4월 1일 아침 첫 스냅샷이 완료가 되었고 앞으로 23번의 스냅샷을 통해 플루이드 토큰의 FLDT 토큰이 ISPO로 배포될 예정입니다.
한국 풀들 중에서는 디노풀이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위임을 통해 참여가 가능한데요.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추가 공지나 카톡을 통해서도 질문이 가능하오니 질문이 있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주의 카르다노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